한 나라가 바닷물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짐을 싸고 정부는 국기를 내렸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다른 나라의 땅을 빌려 국가 전체를 이사하려 합니다. 투발루,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입니다. 자카르타는 수도를 포기했고 몰디브는 물속에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괜찮지 않나요? 해발도 높고 지진도 없고 재난 뉴스에서 늘 비켜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린피스가 시뮬레이션한 2030년 서울, 인천, 부산이 잠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믿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린피스가 시뮬레이션한 2030년의 대한민국 실제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린피스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인천, 부산, 그리고 서울 모두 침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또한 안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과 저지대를 중심으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도심 속 어디까지 물이 들어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한 예측치인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지역은 놀랍게도 빙하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스턴은 그린란드의 빙하가 상당 부분 녹을 경우에도 해수면이 약 30cm 정도만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대로 동남아나 태평양 섬나라들은 1.3m 이상 바닷물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해수면이 오르는 속도가 도시마다 다른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거대한 빙하는 주변 바닷물까지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뉴턴의 법칙,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빙하가 녹아 그 무게가 사라지면 바닷물은 멀리 흘러가 버립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은 욕조처럼 고르게 오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해수면 상승 지문이라 부릅니다. 바다의 높이에도 지문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빙하가 녹았는지에 따라 지구 어느 지역에 더 많은 바닷물이 몰리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지문은 위성 데이터를 통해 실제로 관측되었고 해수면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사라질 도시는 과연 어디일까요? 먼저 몰디브, 피지, 그리고 투발루 같은 작은 섬나라들은 해수면이 몇 미터만 올라가도 나라 전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해발이 2에서 3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발루는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이주를 언급한 세계 최초의 나라입니다. 투발루 정부는 실제로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국가 전체를 옮기는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We are the silent victims. Okay? We've done a lot. We've asked the rich countries to try and reduce greenhouse gases. We don't want this to happen to us. 지구온난화로 도시 하나가 아니라 한 나라가 지도에서 통째로 지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의 해수면 영향 분석에 따르면 침수 위험이 큰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콕, 자카르타, 상하이, 마이애미, 뉴욕, 콜카타. 이 도시들은 단순히 바닷물만 차올라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집안이 가라앉고 인구는 몰려있고 방어시설도 부족해서 복합적인 위험이 겹쳐있는 곳들입니다. 실제로 자카르타는 정부가 아예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2050년이면 수도의 95%가 물에 잠긴다는 예측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카르타는 그린란드에서 11,000km나 떨어져 있어서 해수면 상승 지문상 바닷물이 유독 빠르게 차오르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마이애미는 상황이 이미 심각합니다. 바닷물에 잠긴 경험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건물 1층을 아예 비워두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공간은 평소엔 텅 비어 있다가 만조나 폭풍, 해일이 몰아치면 바닷물이 밀려드는 걸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현지에서는 이걸 침수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이애미가 선택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본은 아예 도시 아래 거대한 댐을 만들었습니다. 도쿄 북쪽에 있는 수도권 외곽 방수로는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초당 200톤의 물을 퍼내며 도시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도쿄만 전체를 감싸는 15km 길이의 부유식 해양 구조물도 띄울 계획입니다. 도시를 바다에 띄우겠다는 발상입니다. 이제는 도시도 그냥 서 있기만 해선 안 되는 시대, 직접 바다와 싸워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간석지의 역습이 진행 중입니다. 갯벌을 무리하게 메우다 보니 파도가 직접 해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서해안의 파랑 에너지는 무려 47% 증가했고 예전 기준으로 만든 방파제들은 그 힘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세기엔
해수면이 연 1mm씩 올랐습니다. 지금은 연 3mm씩 오르고 있습니다. 무려 3배 빠릅니다. 1cm가 재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1cm쯤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해안선은 대부분 아주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면이 1cm만 상승해도 해안선은 수백 미터 밀려납니다. 실제로 해수면 1cm 상승만으로 인천공항 활주로 일부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렸습니다. 1979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45년간 단 3번,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땅에 하얀 눈이 쌓인 겁니다. 이건 이상기후가 아닙니다. 지구 시스템 붕괴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걱정해야 해?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이토록 명확한 증거 앞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